자, 안녕하세요. 시장은 참 복잡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투자 계획까지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 2월 10일자 시장 전략 보고서를 딱 열어서 이 복잡한 데이터들을 여러분이 오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트레이딩 플레이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내용은요. 먼저 한국 시장이 지금 어떤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는지 큰 그림부터 그리고요. 그다음에 간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의 신호들을 한번 해석해 볼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 가장 뜨거울 섹터는 어딘지 짚어보고 시간대별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구체적인 작전, 그러니까 플레이북도 짜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연휴 앞두고 제일 중요한 리스크 관리법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국 시장의 새로운 시대, 코스피가 5천을 넘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이 새로운 바다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5,301.69. 역사적인 5,0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선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상승이 그냥 반짝하는 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는 아주 단단하고 중요한 구조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랠리가 아니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시중을 이끄는 동력들을 보세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특히 HBM 수요 폭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죠. 여기에 AI랑 바이오 섹터의 성장세도 무섭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이거예요. 예전처럼 외국인이나 기관 한쪽이 시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외국인, 기관, 개인이 서로 힘의 균형을 맞추는 아주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의 문을 열 열쇠, 그 단서들을 찾으러 간밤 미국 시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간밤 미국 시장은 딱 한마디로 혼조세였어요. 다우지수는 5만 포인트를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그리고 우리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둘 다 빠졌다는 거죠. 아, 이게 기술주랑 반도체 쪽에 뭔가 조정이 있었구나 하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보면 더 명확해져요. 정말 흥미롭죠? 기술주 안에서도 운명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마이크론, HBM4 테스트 실패했다는 루머가 돌면서 2.84%나 빠졌어요. 하드웨어 쪽에 뭔가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그런데 다른 한쪽, 소프트웨어의 대표 주자인 오라클은 어땠나요? 무려 9.64%나 급등했습니다. AI 에이전트 시장을 꽉 잡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걱정, 소프트웨어는 기대, 이렇게 딱 나뉜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인데요. 17.61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투자자들이 지금 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곧 5일짜리 긴 설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그동안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그 안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긴장감이 바짝 올라갔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자, 이렇게 신호들이 막 엇갈리고 있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오늘의 진짜 승부처는 어디가 될지 핵심 섹터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액션은요, 딱 이 세 군데에 집중될 겁니다. 첫째, 반도체, 둘째, AI와 로봇, 그리고 셋째, 바이오. 이 세 섹터가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 될 텐데 각각 품고 있는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한 회사의 문제가 다른 회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간밤에 있었던 마이크론의 HBM4 관련 이슈가 우리 반도체 섹터 전체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한테는 이때다 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거대한 기회가 될지 시장이 오늘 이걸 저울질할 거란 말이죠. AI 쪽에서는 지금 에이전틱 AI라는 키워드가 아주 뜨겁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AI가 아니에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실행까지 하는, 뭐랄까 정말 생각하는 AI 비서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곧 있을 엔비디아 GTC 행사의 핵심 주제가 될 거라는 소문이 돌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부터 막 부풀어 오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여기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생긴 어떤 정책 변화 때문에 중국 경쟁사들 앞에는 문이 쾅 닫히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우리 K바이오 기업들 앞에는 거대한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어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CDMO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이걸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오늘 하루의 구체적인 작전 계획, 시간대별 트레이딩 플레이북을 공개합니다. 자, 본격적인 시간대별 전략에 들어가기 전에 이 숫자들은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위쪽으로는 5,350포인트, 여기가 1차 저항선이고요. 아래쪽으로는 5,280포인트가 1차 지지선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시장이 좀 밀린다 싶으면 5,200에서 5,250포인트 사이, 이 구간이 기관들이 들어올 만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매수 구간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세 개 숫자가 오늘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플레이북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아침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관찰하고 주도주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반도체 쪽에서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AI 관련주에는 돈이 얼마나 몰리는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하고요. 두 번째, 10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추세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기술주가 주춤한다? 그럼 그 돈이 다른 가치주로 옮겨가는지, 그리고 바이오주가 굳건히 버텨주는 방어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후 1시 반부터 장 마감까지는 현금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시간입니다. 짧게 수익 난 것들은 챙기고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 비중을 좀 줄여서 현금을 만들어두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행동 지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플레이북의 핵심, 가장 중요한 마지막 액션 아이템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30%. 네, 보고서는 오늘 장이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최소 30%는 반드시 현금으로 만들어두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장이 앞으로 나빠질 거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꼼짝없이 손발이 묶이는 5일이라는 긴 휴장 기간 동안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아주 현명하고 전략적인 리스크 관리인 셈이죠. 보고서에 있는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변동성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량주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때다. 바로 이겁니다. 흔들릴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었는데 나는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만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시장에 진화하는 만큼 우리도 똑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플레이북을 바탕으로 원칙을 지키면서 리스크 관리 잘하시고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연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